수도권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저 같으면 바로 팔 것 같아요. 서기열의 집터뷰, 오늘 다시 김기원 리치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까 이런 네. 하락 국면에서도 지역별로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그렇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네. 향후 어떤 움직임을 좀 네. 보일지 네. 예상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시 또 수급 데이터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요 지역들, 이제 경부, 그러니까 전세 수급이 높고 매매 수급도 그나마 양호한 지역들. 거기가 이제 경북, 전북, 충남, 강원. 그다음에 경남, 충북, 제주 요 정도 지역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요 데이터를 보시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역이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모든 투자의 기본은 뭐예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죠. 네. 즉 저평가 되었을 때 사고 고평가 됐을 때는 팔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되게 이제 측정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요게 뭐냐면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전세는 투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세는 그냥 투자라기보다는 실수요. 그렇죠. 실거주 목적이에요. 맞아요. 실거주 목적이고 그래서 투자 목적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거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실수가 움직이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본질적인 가치로 본 거예요. 왜? 투자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매매는 투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래서 매매 가격에는 투자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랑 전세랑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네. 너무 정확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금 이제 전국에서 제일 저평가 1등이 누구예요? 충북. 충북. 그 다음이 경남이에요. 그래서 이 매매전세 저평가 인덱스가 좋은 거면 서로 비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서 네. 좋아요. 자, 제일 꼴등 어디예요? 서울. 서울. 이야. 서울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31. 31.4%. 즉, 서울의 매매가는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보다 몇 프로 거품이 있다? 31%. 그럼 몇 프로 빠져야 돼요? 30%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31% 고평가니까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사실 이걸 계산기로 나누면 30%까지는 아니고 한 20 몇 프로 빠져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얘가 저평가일 때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이제 2014, 15, 16년, 17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했어요. 자, 근데 지금 제일 꼴등인 데가 서울, 경기, 세종, 인천, 부산 여기죠. 근데 이 지역들은 매매 수급 데이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수급도 안 좋은데 얘는 지금 전세 대비 되게 고평가 지역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위험하다. 자, 근데 어딘 좋아요? 충북,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전남, 울산. 근데 이런 데는 뭐예요? 전부 다 위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이었죠. 아까 그 네, 표에서. 수급 데이터에서. 네. 맞죠? 근데 전세로도 아직 저평가예요. 자, 그런데 전북은 보세요. 1등 지금 충북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충북은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계속 떨어졌죠. 수도권이 오르는 동안 얘는 계속 떨어져요. 즉 사이클이 제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르다. 언제부터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020년 중순부터. 물론 대장 아파트들은 그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지수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 2020년 중순부터 지금 올라온 지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2년도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지금 여전히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거품이 별로 없다. 그리고 언제 거품이 제일 없었어요? 요게 이제 높을 때가 제일 저평가거든요. 언제예요? 2020년 5월달. 충북의 아파트 이때 샀으면 충북의 아파트 언제 사는 거예요? 바닥에서. 근데 제가 스타일이 소심하다 보니까 이거 좋다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못 믿겠는 거죠. 그래서 또 뭘 만들었냐?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보세요. 지역 소득 대비. 그러니까 PIR에 보니까 뭐 서울도 있고 전국으로 있는데 지역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 이 PIR 데이터를 다 만들었고요. 요게 이제 충북의 PIR 데이터입니다. 요 막대 그래프요. 요 주황색은 충북의 아파트 가격이고요. 자, 과거에 소득 대비해서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예요? 2015년 중순. 근데 이때 고점 치고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네요. 그렇죠. 소득 대비해서 충북의 아파트가 제일 비쌀 때. 근데 어째 제일 저렴했어요? 2010년. 10년. 근데 2010년부터 13년까지는 수도권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내려갔죠. 그렇죠. 근데 얘는 소득 대비해서 제일 쌌어. 그럼 이때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죠. 사야죠. 근데 이때 샀으면 아파트가 계속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계속 오르잖아요. 얼마나 정확해요, 이 데이터가. 자, 근데 최근에 언제 제일 쌌어요? 2020년 4월. 4월에 제일 쌌잖아요. 그리고 언제 훅 떨어졌어요? 2020년 1월 달에 훅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19년 말, 19년 11월 달, 12월 달, 2020년 1, 2월 달에 제가 지방 투자해야 돼. 지방은 발바닥이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했죠. 근데 지금 올라왔는데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전고점 대비하면 많이 낮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여유 있죠. 자, 그 다음에 충북의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입니다. 제가 이거 높을 때 사라 그랬죠. 네. 언제 제일 높았어요? 2020년 1분기.
자, 모든 데이터가 약간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한 시점을 가리키고 있네요. 한 시점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조금 내려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유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여유가 좀 있네요. 여유 있잖아요. 네. 여유 있잖아요. 그죠? 자, 거기다가 충북에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요, 작아요? 평균보다는 적네요. 상당히 적죠. 네. 물론 내년에 좀 이치면 평균보다 살짝 많아요. 근데 올해 어때요? 평균보다 상당히 작고 24년은 어때요? 작죠. 적네요. 네, 여기서 입주 물량 보면 자, 입주 물량이 제일 없는 데가 어디냐면요. 제주도예요. 그다음에 어디예요? 충북이에요, 충북. 전국에서 입주 물량이 두 번째로 작아. 자, 거기다가 미분양 어때요? 거의 없죠. 거의 없잖아요. 288호요? 네, 거의 없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세대수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인구수도 어때요? 뭐 그렇게 감소 안 하고 있죠. 자, 보세요. 최근 이제 지난 2014년부터의 인구수 세대수 이제 증감률인데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이 빠지는데 어디예요? 서울. 지난 8년 동안 인구가 제일 많이 빠진 지역이 서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인구 몰리는 곳에 투자하라 그러죠. 근데 지난 2014년부터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예요. 제가 왜 데이터랑 인공지능에 빠졌냐라면 그러니까 사람은 이 모든 데이터를 내 머릿속에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내 뇌피셜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언뜻 생각해보면 아니 그래 뭐 인구가 몰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이라고 인구가 줄어드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모든 건 뇌피셜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일자리 보세요. 충북에 지금 일자리 어때요? 계속 늘고 있죠. 자, 그러면 아니 지방은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아니 도대체 아니 데이터를 보시고 그런 얘기 하시니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저는 대한민국 모든 데이터 이거는 시도뿐만 아니라 시도, 신구, 읍면동물로 일자리 데이터 다 보고 있는데 엑스레이로 그냥 사람 찍어서 다 보고 있는데 그냥 이걸로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충남도 지금 여러분들 충북도 일자리 지금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거 미분양도 별로 없죠. 향후 입주 물량 작죠. 그 다음에 별로 지금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죠. 주택 구매 지수도 괜찮죠. 소득 대비해서 물론 발바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니까 한 허리쯤 왔구나. 근데 이 지역들이 뭐다? 충남, 경남, 경북, 충북, 남, 전북 이 지역들이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현재 좋고 이렇게 저평가인 지역들은 여전히 내 집을 마련할 만하신데 다만 저게 있어요. 뭐냐? 지금은 이제 충격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충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도 일시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충격은 뭐 한 지역이 국한돼서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런 이유들 때문에 주춤하고 있어요, 이게. 여전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수도권이나 이제 대전, 대구보다 훨씬 더 좋긴 한데 매매 수급이 100을 넘거나 야, 사람들이 막 이 뜨거운 분위기는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지금 쌓이지고는 있어요. 같이. 그리고 어떤 충격파가 오게 되면 급락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지역도. 근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오면 그때 사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금융위기 때도 보면 저는 모든 걸 다 데이터로 하니까 금융위기 때도 모든 지역에 잠깐 주춤했어요. 그래서 뭐 짧은 데는 한두 달. 긴 데는 5, 6개월 주춤했는데 결국에는 수도권은 그러니까 고평가되고 워낙 에너지가 떨어져 수도권은 계속 떨어졌는데 지방은 저평가된 지역들은 잠깐 주춤하고 계속 올라갔다. 그래서 요 지역들 여전히 허리인 지역들 허리랑 가슴 정도 있는 이런 지역들은 혹시라도 그런 충격파가 오게 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이제 매수해 나가라. 내 집 마련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혹시라도 오게 되면 뭐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을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네. 거였는데 네. 무주택자는 그렇다면 좀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르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서울, 경기, 세종, 인천, 부산, 대전, 광주, 제주 이런 지역들은 대구까지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고 네. 인천하고 대구 같은 입주 폭탄마저 많아요. 자, 그런데 그나마 지금 괜찮은 지역들을 하나 꼽자라면 제주도는 괜찮아요. 근데 제주도는 물량이 별로 없다면서요. 작아도 너무너무 작아요. 이게 보시면 입주 물량을 잠깐 보시면 제주도는 1.0이에요. 1.0. 근데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이 작다고 하는데 서울도 지금 5.4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훨씬 더 작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인천, 대구 입주 폭탄 보이시죠? 엄청 많네요. 여기는 많아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자칫 전세도 조금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은 좀 반전세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나는 예를 들면 저평가 지역에 있어요. 여전히. 네. 입주 물량도 작고 좀 해볼 만한 지역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강원도, 제주도. 요 7개 지역들. 이 지역들은 이제 급매물 위주로 하시면 좋고 혹시 충격파가 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그때는 내 집만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평가 지역에 있는 거기에 입주 물량마저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 어떻게 할 거냐. 인천 이런 데들. 예.
이런 지역들은 일단은 실거주라 하실지라도 어떤 여유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떨어져 아니 나 20, 30% 떨어져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입지 좋은데 사시면 되는데 대다수 그렇지 못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사시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인생 진짜 재테크가 10년 이상 뒤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관망하셔라. 그리고 전세도 위험하니까 반전세가 저는 오히려 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보증금이 좀 적으니까. 네, 보증금이 작으니까. 그리고 그런 권리관계 잘 살피셔서 혹시라도 아파트 가격이 뭐 20에서 정말 많은 데는 40%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데이터로 봤을 때. 이것도 뭐 금방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4년, 5년, 6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리스크에 처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권리관계, 그래서 선순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 어떤 전세금에 대한 보증금은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라면은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하고자 하는 곳은 오를 곳에다 사놓고 그렇죠. 내가 사는 곳은 내가 지금 일자리와 이런 관련된 곳에 전세나 뭐 그렇죠. 월세, 반전세 맞아요. 이렇게 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데이터로.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마음이 편하네요. 왜? 만약에 이제 뭐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한 대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상승의 과실을 여기서 먹는 그러면 거예요. 얘는 더 올라가겠죠. 네. 근데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뭔가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이 지역들은 잠깐 주춤하고 다시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사실 그 다음 질문은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있는 1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요건데 어떻게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갈아타기도 이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뭐 대부분의 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시는 수도권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저 같으면 바로 팔 것 같아요. 세금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리고 하방 경직성이 강한 지역으로 저는 갈아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7개 지역으로 하나를 사놓는다거나 그렇게도 사놓고 어찌됐건 내가 또 살 집이 리브 필요하죠. 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질 만한 아파트 그런 데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로 봤을 때 한 작게는 한 15에서 많게는 한 4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요. 현재 예, 여러 가지 고평가 정도를 봤을 때. 15에서 40%. 예, 예. 근데 기왕이면 내가 40% 떨어질 아파트에 있다. 보다는 내가 갈아타는 비용이 없으니까 왜?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갈아타는 비용은 뭐 취득세 정도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덜 떨어질 만한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일 현실적으로 해지 가능한 거는 만약에 이제 뭐 서울에 내 집 그냥 살고 계시다. 그럼 해지용으로 저평가된 지역을 저 같으면 사놓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제 얘가 좀 떨어지더라도 얘는 올라갈 거니까 이게 좀 포트폴리오상 이게 리밸런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좀 고평가 지역 된 거는 조금 덜고 저평가된 사고. 근데 저는 부동산에서도 저는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저도 그런 리밸런싱 전략들을 통해서 좀 부동산 자산을 제가 좀 운용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김기원 대표님과 네. 부동산 시장을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